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이 방송된 이후에 지금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김건희 팬카페에, 건사랑인가요? 팬카페에 지금 회원수가 1월 20일 기준 38,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숫자는 유명 연예인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미스트롯 탑세븐이나 탑세븐 중에서도 회원수가 많은 강혜연 정도의 팬카페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왜 이렇게 국민들의 사랑을 갑자기 받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문제의 배우자에서 왜 이렇게 화제의 배우자가 됐는지에 대한 것을 그 녹취록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 녹취록이 방송된 순서대로 그 단락별로 제가 한번 이 얘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저희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맨 처음 그 화제의 단락은 홍준표 취재를 간다고 그 김건희 씨를 이제 살살 꼬여가지고 취재를 하는 기자가 또 보고를 하는 거죠. 오늘 홍준표 씨 그 무슨 뭐 토크 콘서트가 있어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이 좀 가서 날카롭게 질문 좀 해봐. 그래야지 뭐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슈퍼챗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좀, 물론 뭐 홍준표 씨가 라이벌이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 라이벌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하여튼 2021년 7월 달부터 한 5개월 동안에 그 녹취한 녹취록을 전부 편집을 해서 내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이명수 기자라는 사람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 틀면 이렇게 클릭하면 나옵니다. 진보 성향의 유튜버입니다. 이 기자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취재를 한 것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는 나 좀 도와줘. 캠프에 와서 일하자. 이렇게. 그래서 뭘 하면 되냐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것 좀 하면 되지 뭐. 우리 좀 정보나 현장 취재 그런 게 약하니까 그런 걸 좀 동생이 잘하는 거 그걸 좀 도와주면 좋지.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를 하나 툭 던져요. 아이고 노량진 시장에 가서 한 바퀴 돌면 거기 사람도 많고 좋아요. 이거는 뭐 정치를 해본 사람은 기본 중에 기본적인 얘기를 무슨 큰 아이디어나 되는 것처럼 슬쩍 던져주니까 김건희 씨는 이것이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 거야. 그래. 이 캠프에 좀 적용 좀 해보고 그러게 좀 얘기 좀 도와줘. 제가 보기에 이 얘기는 뭐 아무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김건희 씨가 비즈니스는 해오고 있었지만 윤석열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그냥 공무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는 눈은 김건희 씨가 훨씬 눈이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부인으로서 도와줄 수밖에 없다. 돕자.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기 위해서는 우리 하여튼 회사 직원들이라도 조금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시켜고 105만 원을 줬다 그럽니다. 사실 뭐 이 강사료는 그냥 정부에서 주는 강사료는 딱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이, 등급이. 그렇지만 사적으로 주는 돈이야 그냥 그 돈을 강의를 요청한 사람 마음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0분인가 40분 강의하고 105만 원인가를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것도 하여튼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남편을 돕기 위한 그런 선과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뭐 와서 도와주는데 돈은 얼마나 줄 거냐 그러니까 뭐 잘하면 1억도 주지.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남편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돈이 아주 없는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도 빵빵하니까 뭐 통 큰 언니로서의 통 큰 누나로서의 그냥 툭 던진 말입니다. 꼭 1억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뭐 1억이야 뭐 그냥 통 큰 김건희 씨의 그 통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어쨌든 남편이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뭔가. 근데 그때는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캠프도 사적으로 꾸려서 뭐 돈도 개인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고 사람도 뭐 정치판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젊은 사람들도 정치 전략을 누가 잘하는지 모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면 다 조력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좀 위원장인가요? 본부장인가요? 김종인 그 본부장이 왔다는 이제 소리를 듣고 또 이제 김종인 본부장 왔대 하니까 그분 오고 싶어 했지. 오고 싶어 했지. 여기 먹을 거 있는 장치판에 누구든지 전치판에는 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 그냥 쿨하게 뭐 던진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잘 되는 집에 가서 이렇게 고개 디밀고 싶은 건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그냥 쿨하게 물론 김종인 본부장이 들으면 기분 나쁠 소리이긴 합니다만 누구든지 되는 집에 가서 고개 디밀고 싶지 망하는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유튜버 하는 그 관리 대상을 어느 유튜버를 좀 관리를 해야 될지 좀 그런 정보 좀 달라. 잘 모르니까. 어느 유튜버가 어느 보수 유튜버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좀 명단 정보 좀 달라. 막 정보가 중요한 걸 아니까 정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동생이라는 그 기자한테 본인이 이제 비즈니스라고 사회인이다 보니까 그냥 내 편만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 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 이거 아주 쿨한 얘기 아닙니까? 너 내 편 안 들면 안 돼. 내 편만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양다리 걸쳐서 유리할 때 해. 그렇지만 우리 남편인 편 들어서 남편이 잘 되면 뭐 해로울 건 없잖아. 이런 얘기 서스럼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 편만 들으래. 그리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는 기생충 같은 연구소다. 그것도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뭐 윤석열 후보 그렇게 비판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달라들었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로세로 연구소 저도 그 이준석 대표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지 그 부분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수사 관련해서 민감한 얘기를 하죠. 조국 수사가 그렇게 커질 얘기가 아니었다. 근데 검찰을 너무너무 공격하는 바람에 즉 유시민 씨가 본인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너무 공격을 세게 하는 바람에 유시민과 검찰의 싸움으로 확장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런 유시민 같은 사람이 너무 검찰을 공격하는 바람에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저는 이런 판단 기준은 굉장히 해안이 넓다고 봅니다. 맞죠? 그 조국 구하기를 나서면서 지네들을 편먹고 짬짬이를 하면서 조국이를 구렁텅이에 빠졌고 조국이가 또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본인이 유도를 했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아냐. 우리는 골치 아프니까 빨리 그만두고 조용히 살라고 그랬다.
조용히 살라 그랬는데 문재인 정권이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용수철처럼 튀어서 올랐다. 이런 얘기죠. 맞죠? 보수에서도 우리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 국민의당 후보가 되어 있지만 보수도 저들끼리 해먹지 우리 남편에게 왜 뭐 때문에 기회를 주냐. 정치판에 생짜배기인 조직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뭐하러 힘을 주겠냐.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서 우리 남편이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우리가 윤석열 후보가 탄핵을 한 게 아니라 보수들이 탄핵을 한 거다. 문재인이 탄핵한 것도 아니다. 보수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시킨 거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에 대한 이 개념은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와 정치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민감한 부분, 미투에 대한 진보들은 정말 그 성적 개념이 문란합니다. 그것이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으로서 여성성을 지키는 것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성을 깨고 나오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이들이 성문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보에서 이 미투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김건희 씨가 제대로 돈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났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성적인 개념이 문란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돈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미투가 터져 나오는 거다. 그렇게 돈을 아끼면 바람을 피우지 말든가 돈을 안 주고 외도를 바람을 피우면 이렇게 화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터진 이유도 이 보수들이 그러한 돈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안희정 씨가 불쌍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조금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부인을 두고 외도를 하는 거, 그것도 권력자의 입장에서 하는 거, 이거는 마땅하게 응징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또 의혹, 주얼리 의혹.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냐. 우리 엄마가 돈이 많은데 뭐 때문에 딸을 그런 데 팔아서 내가 나이트클럽 가서 일을 해야 되냐.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현실 세계보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세계, 그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그 시간에 책 보고 음악 듣고 음악도 클래식 듣는다.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저 또한 이 부분에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는 이 나이쯤 돼 보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냥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씨도 역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하고 유부남하고 뭐 동거를 했느니 이런 얘기가 또 지저분한 얘기를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 나오고 뭐 인터뷰하고 그런다니까 인터뷰하면 할수록 좋다. 검사와 동거설에 대해서도 뭐 밀월 여행을 떠났다. 이런 덮어씌우기 설에 대해서도 좋다. 나는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을 거기 때문에 인터뷰 많이 하고 사진 다 증거된 재료 내놓을수록 나는 좋다. 그 여행 갔을 때도 간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 부부 4명이서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검사 부인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거기 합류를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터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고 증거 사진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욱 좋다. 그리고 이게 그냥 혼자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단체 투어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가감없이 쏟아나오면서 그 말도 뭐 조심조심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걸크러시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김건희 씨의 팬덤이 형성되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솔직해야 된다. 이쁜 척, 공주인 척, 거짓말을 하면은 국민들이 다 안다, 눈치챈다. 가증스러우면 안 된다. 즉 김건희 씨의 지금의 인기, 팬덤이 형성되는 것은 그야말로 솔직한 김건희 씨의 그 입담이 숨기지 않고 만들어 놓은 그것의 결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